이 글이 가진 어조의 진실함 때문입니다. 그 말은 아마 보고 싶었다, 미안했다, 이런 분명한 말들일 것 같은데 글쓴이가 이 말을 이렇게 쓸 수 있을지 없을지 저는 모르겠어요. 더 나은 글쓰기를 약속합니다. 여기는 써드림 첨삭소입니다. 써드림 첨삭소에서는 다양한 글들을 작가가 직접 첨삭해 드리는데요. 저는 첨삭을 맡게 된 정석영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디즈니 오리지널 시리즈 드라마 북극성의 대본집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썼습니다. 오늘의 글쓴이는 30살 검은 바위 수달님입니다. 개인 블로그에 속에 담아두었던 생각도 쓰고 일기도 쓰고 영화나 책 감상문도 씁니다. 그런데 가끔은 너무 저만 알아듣는 글을 쓰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제가 느꼈던 감정의 전부는 어려워도 절반 정도는 전해지는 글을 쓰고 싶습니다. 원하는 첨삭 포인트는 감정이 충분히 전달되고 글의 깊이감이 느껴지는 글쓰기를 원하셨습니다. 검은 바위 수달님의 글을 택한 이유는 이 글이 가진 어조의 진실함 때문입니다. 글쓴이는 많이 내향적인 분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글을 읽으면 속으로 혼자 말하는 것 같은 글쓴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최대한 글쓴이의 목소리의 진실함을 살리면서 첨삭하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글쓴이가 스스로 내면에서 발견하기를 바라면서 질문으로 남겨두면서 첨삭을 해보겠습니다. 이러쿵저러쿵 사연으로 고등학교 친구들을 오랜 시간 만나지 않았다. 이러쿵저러쿵을 짧게 설명해 보면 나는 대입에 결국 실패했고 그래서 사람과의 만남을 미뤘다. 이러쿵저러쿵이라는 말은 아마 이 안에 많은 게 함축되어 있을 것 같아요. 할 말은 많은데 다 하고 싶진 않다. 이런 표현을 2번 쓰고 3번 쓸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 같으면 갑작스럽게 시작할 것 같아요. 대입에 실패했고 고등학교 친구들 오랫동안 만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어지는 글에서는 친구들과의 만남이 묘사됩니다. 같은 아파트에 살았고 그 아파트를 끼고 있는 초등학교를 다녔다. 그런데 이 글에서는 주어가 없어요. 독자들이 생생하게 머리에 그려볼 수 있도록 주어를 쓰는 게 좋겠습니다. 보통 아파트들은 초등학교를 끼고 있죠. 그렇게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두발 규정이 엄격한 고등학교에서 다시 만났고 졸업 후 30줄이 되어서 다시 만난 친구들. 우리는 이란 주어로 시작했기 때문에 친구들이라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난다는 동사가 2번이나 나와서 또다시 마주하게 되었다로 바꾸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음속에서 추억하는 동일한 물리적 풍경. 나는 친구들이 다른 곳을 보고 있을 때에야 몰래 얼굴을 빤히 쳐다본다. 글쓴이가 쓴 문장을 보면 이 상황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아마 친구들은 모여서 지난 추억을 얘기 나눴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모습을 글쓴이는 몰래 쳐다보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조금 더 분명하게 그려지도록 고쳐볼게요. 모두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똑같은 풍경. 나는 친구들이 다른 곳을 보고 있을 때마다 몰래 얼굴을 쳐다본다. 우리는 여기서 글쓴이의 캐릭터를 알고 호감을 느끼지만 이유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나는 왜 몰래 친구들의 얼굴을 쳐다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아마도 글쓴이가 가장 정확한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괄호로 남겨놓고요. 제가 생각한 이유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눈이 마주치면 이 순간이 깨질 것 같아서. 그러면 글쓴이의 캐릭터를 알 수 있는 동시에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글쓴이의 마음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괜히 말을 더 많이 하고 욕도 쓰고 더욱더 활기차지려고 해본다. 글쓴이가 변화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도 사실 이유가 덧붙여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이유를 짐작해 볼게요. 아마도 글쓴이는 고등학교 때 더 말이 없는 친구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욕을 하지 않는 소심한 마음을 가진, 수줍은 마음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친구들을 다시 만나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친구들과 같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에는 친구들이 내가 변했다고 느낄까봐, 아니 변하지 않았다고 느낄까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덧붙여주면 읽는 이들이 글쓴이의 마음을 더욱더 잘 알고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곡에 몸을 담근 적 있었나? 몸을 담그며 나 진짜 오랜만에 계곡에 몸 담궈. 아니 진짜 어릴 때라서 기억이 안 나. 나 그냥 너무 좋아. 지금 이라고 말을 했다. 그러니까 나는 계곡에 몸을 처음 담근 것이다. 이 세 문장은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으면서도 조금 더 분명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쓴이는 자기 속마음과 외부에서 있는 상황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읽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혼동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곡에 몸을 담근 적이 있었나는 그날 있었던 일인지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 자문하는 것인지 좀 분명하지 않습니다. 살면서 계곡에 몸을 담근 적이 있었나?로 고쳐보겠습니다. 계곡에 몸을 처음 담근 것이다. 이 문장을 읽고 나면 글쓴이와 독자들 사이에 비밀이 생겼죠. 글쓴이는 진짜 어릴 때 몸을 담궜다면서 너무 좋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처음으로 계곡에 몸을 담근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그 물의 차가움을 느끼면서 글쓴이가 이렇게 말하는 마음을 짐작해 보게 됩니다. 아마도 친구들과 더 즐겁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에 약간의 거짓말을 한 것 같아요. 이어지는 문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올라가 볼까 하며 긴 계곡을 땡볕에서 걷다가 사람도 없고 몸을 담가도 괜찮을 정도의 물가를 발견했다. 상황은 짐작이 되지만 더 분명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앞문장에서 글쓴이의 마음속 말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이어지는 문장은 글쓴이 일행이 하고 있는 일들을 외부에서 묘사해보는 문장으로 바꾸겠습니다. 이 글쓴이의 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사소한 디테일을 자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1+1 콜라 4병이라고 하면 편의점에 가서 콜라 4병을 사는 모습을 그려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1+1은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계곡물에 담가서 시원하게 한 뒤 마셨다. 나는 몇 모금밖에 못 마신 콜라를 물가 위에 띄었다가 어딘가로 잃어버렸다. 이 문장의 좋은 점은 생생하게 그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지만 콜라가 사라진 바로 그 장면이 이 순간의 느낌을 간직하고자 하는 글쓴이의 마음의 메타포처럼 느껴져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를 더 살려서 문장을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극적으로 만들어 본 것입니다. 글쓴이의 마음속에 느껴지는 망연함을 독자도 같이 느낄 수 있죠. 그런데 이 느낌을 좀 더 분명하게 하려면 이것이 메타포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글쓴이가 글쓴이의 마음속의 의미를 직접 써서 넣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써봤어요. 우리가 붙잡지 못한 것들은 그렇게 떠내려간다. 이렇게 보면 떠내려간 것은 콜라인데 글쓴이가 정말로 붙잡고 싶어하는 것은 친구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기도 하고 더 크게는 바로 친구들과의 관계라는 것이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너희들과 시간 보낸 그 자체만으로 충만한 기쁨을 만끽한다. 글쓴이가 속으로 말하는 말을 그대로 옮긴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이 문장들을 좀 더 정돈하면서 또 한 번 괄호를 넣고 싶었습니다. 개원해도 털어놓고 싶은 말이 뭘까요? 아마도 글쓴이는 그 말을 쓰고 싶어서 이 글 전체를 썼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글쓴이는 적당한 말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을 쓰지 못했는데 저는 조금 더 그 말을 찾도록 노력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 말은 아마 보고 싶었다, 미안했다 이런 분명한 말들일 것 같은데 글쓴이가 이 말을 이렇게 쓸 수 있을지 없을지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뻔뻔한 성격이기 때문에 그 말을 그대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었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그동안 연락을 못해서, 너희가 손 내밀 때 잡지 못해서, 내가 부끄러워서 숨어 있어서. 글쓴이의 글을 읽고 한번 짐작해 본 것입니다. 이 글쓰기는 글을 읽는 과정 속에 의미가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쓰면서 화자는 아마 어떤 자기 마음에 자기가 가지 못한 곳에 도달하고 싶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인지는 글쓴이가 직접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뻔한 인사말을 진심으로 남긴다. 안녕.
인사말을 진심으로 남긴다는 현재형으로 고쳐주면서 화자가 지금 글을 읽고 있는 독자와 마치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거나 전화를 하는 것처럼 생생한 감정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검은 바위 수달님이 써주신 글을 첨삭해 보았습니다. 첨삭 전문이 궁금하시다면 교보문고 캐스팅 페이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영상 하단에 더 보기를 클릭해 링크 확인해 주세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도 첨삭받고 싶다, 글쓰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써드림 첨삭소로 글을 보내주세요. 써드림 첨삭소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다음엔 또 다른 작가님께서 나와주실 예정이니까요. 계속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